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노자 도덕경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 57장 강의가 되겠는데요. 강의 중에서 이제 이정치국이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 바르게 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정과 이도치국,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르게 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린다. 소위 바르게 하는 정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바르게 되지 않음으로써 나라가 다 바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자, 오늘 이 바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편견을 버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바르게 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올바름으로 다스린다. 맞는 이야기죠. 바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노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바르게 하는 것보다도 약간 상위 개념으로서 이도 정치를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도 정치라는 것이 있고 그 하위 개념으로서 이정치국이 나온다는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조심스럽게 한번 이 57장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정치국이다. 바르게 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기용병이다. 이것은 뭐예요? 극기한 어떤 술수를 가지고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용병을 하는 거예요. 병사를 쓴다는 건 군대를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한 계책을 가지고 병사를 일으킨다. 5.18, 4.19, 3.1절, 우리의 민족사를 관통하는 이 모든 문제에서 민주주의나 민주항쟁을 나설 때는 언제나 탄압하는 자의 입장에서 국가 권력이라든가 그 관아의 권력이 이 용병을 쓰죠. 그래서 기이하게 묘한 책략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용병의 문제를 좋지 않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무사치천하. 그래서 노자는 늘 강조하는 게 이 무사, 일 없음. 중국 가면은 이제 메이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무자 대신에 몰자를 써가지고 메이셔 하면은 일 없어요. 이 중국말을 그대로 조선 연변이나 이런 북조선에 가면 일 없어요, 일 없어요 같은 말 많이 쓰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 없는 것보다 이제 일을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때 이 무사라는 것은 역시 무심으로서 하는 일이죠. 무심의 작용, 무심하게 일을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심의 반대가 되겠죠. 유사의 반대가 되겠죠. 일을 자꾸 내고 또 뭔가 이렇게, 유심이라는 것은 흑심이죠. 사심이고 그런 게 욕심이고 이런 게 들어가면은 절대로 천하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29장에서도 보면 천하신기, 위자 폐지, 집자 실지 이런 말 하잖아요. 천하는 신묘한 그릇이다. 그런 거 뭘 해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패하고 잡으려고 하는 건 놓치게 된다는 거죠. 천하를 함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패권자들,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엊그제 무슨 방송에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녹음 청취해서. 권력의 맛을 좀 봐라. 감옥에 집어넣겠다. 뭐 이런 얘기들. 천하를 자기 손아귀에 놓고 마음대로 쥐물락 하려는 이런 흑심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뭐 감방에 집어넣고 웬만하면 툭툭 집어넣는 이게 능사인 줄 아는가 봐요. 그런데 천하를 절대 그런 마음 가지고 얻지 못해요. 부도조이라고 했잖아요. 도가 아닌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반드시 발각되고
반드시 들통나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무사로 함으로써, 무심으로 함으로써 천하를 얻는다는 이 노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 있어요. 오 하이지 기연제, 내가 어떻게 그것이 그러한 것을 알겠는가? 스스로 반문하죠. 2차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에 설명이 되는데, 천하다기휘, 천하의 이 금기 조항, 그 다음에 꺼릴 휘잖아요. 그런 것들, 꺼리고 금기하는 것이 많으면 백성들이 어째 이 미빈 더욱더 두루두루 완전히 더욱 가난하게 된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막 법으로 그냥 금지 하면은 이제 아주 더욱더 가난해지고 빈틈을 노려서 뭔가 하려는 술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민다 이기다. 백성은 이로운 도구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로운 그 기물, 뭐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좋지 않은, 문명에 이기할 때도 이기인데 여기서는 좋지 않은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운 기물을 두 가지로 학자들은 해석해요. 병사의 병기, 날카로운 병기 이렇게도 보고, 그거를 이제 어떤 마음작용으로서 해석하면 곤모술수가 되는 거죠. 그러한 예리한 도구를 갖게 되고 백성들이, 그러면 국가 자원이에요. 국가가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백성이, 여기서 이제 백성이 이로운 도구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이 시대는 국가의 성인이 통치하는 것을 이상으로 보고, 그 밑에 백성이나 이제 제후나 백성들이 막 총이나 무기나 이런 걸 많이 갖게 되면, 아니면 또 권무술수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가 혼란이 온다는 것이죠. 예, 그런 뜻이고, 또한 인다기교, 사람들이 어떤 그 기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개의하고 기이한 그 일들이 막 더욱더 생겨난 거예요. 네, 술수를 많이, 그러니까 뭐 기묘사화, 우리 조선시대에서도 그렇잖아요. 기묘사화, 그 뭐 잎사귀에다가 그냥 글자를 새겨가지고 역적을 일으키타는 등 뭐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조강조 뭐 이렇게 다 이게 죽게 만드는 어떤 그런 사화들도 많이 보는데, 역사 속에서도 하여간 그 기발하고 기이한 기묘한 술책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또 법령자장, 법이 훈령, 법령이 또 이 더욱더 많이 아주 막 늘어날수록 도적이 아주 많아진다. 그죠? 오히려 금지 조항이 많아질수록 숨어서 뭐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죠. 백일하에다 들어놓고 백성들이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법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아주 백성들은 스스로 풍요롭게 될 텐데, 이렇게 돼. 그래서 그 성인은 말하기를, 아무의 민자와, 내가 무의함으로써 백성들이 스스로 어떻게 변화되거나 교화되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먼저 항상 성인이 무의의 통치를 보여줌으로써 백성들도 이렇게 교화된다 하는 얘기죠.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하고도 좀 상통하겠죠. 그 다음에 위에는 무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호정입니다. 호정이 민자정이라,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스스로 바르게 된다. 여기서 자정, 자화, 그러니까 자율적 그 스스로 그러한, 자연이라는 것도 스스로 그러함이잖아요. 백성들도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지고의 통치, 이도 치국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호정이 나오죠. 노자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고요함. 그래서 제가 노자 도덕경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글자 하나를 선택하라면 허정입니다. 빌허자에 고요할 정자, 허정. 고요하고 피어 있음으로써
더없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아름답고 생명이 충일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무사 이민자하. 내가 일 없음으로써 백성들이 스스로 부요함이 된다. 일을 자꾸 지어가지고 억지로 막 만들어내서 이거 해라 부역을 시키고 말이죠. 나라에 전쟁이 나니까 도로를 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농사 짓겠어요. 네. 부여해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무욕이 민자하. 내가 또 욕심을 일으키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은 스스로 순박해진다. 욕망과 순박, 이것의 대비입니다. 무욕의 통치, 무의의 일, 무사의 정치를 말하고 있어요. 자, 왕필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도치국, 이정치국. 이제 왕필이 바로 여기서 적나라하게 이정치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도치국 즉 국평. 도로서 다스려야만이 나라가 평안한데, 이정치국, 바르게 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렇게 되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이한 용병들이 또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르게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바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경찰서 앞에 가면 무슨 정의 막 써붙여 놓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어긋나면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바르게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바르게 한다고 하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술수가 생겨나는 거야. 전략, 책략 이런 게 생겨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또 상대적으로 바르게 하려고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기이한 병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을 넘어서 버려.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노자는 대도패유인이라는 말이 다른 데 나와요. 큰 도가 무너지니 인이다 의다 하는 것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인해라, 정의로워라 이런 얘기는 나온다. 그러니까 이정치국도 바로 그런 거죠. 인해라, 정의해라, 해라, 법령이 챙기고 이러면 이제 반드시 거기에 또 그게 귀찮아서 차라리 도둑질 해먹고 말겠다는 등등, 아니면 전쟁을 해서 그냥 빼앗아서 약탈해서 먹고 살겠다는 등 왕도 정치가 아니고 패도 정치를 하기 쉽다는 거죠.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사, 즉 능취천하야. 무사, 일을 만들지 않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왕필이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상장 앞에 48장, 그러니까 이건 지금 57장이지만 저 앞에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해석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48장에서도 말하는 게 취천하자. 천하를 얻는다는 것은 상이 무사라. 항상 늘 무사로서 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급기유사, 급기어 이 일을 만들게 되면은 우부족이 지천하야.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그죠? 그래서 고 이정치국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부족이 지천하야.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이기용병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저 이도치국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 숭본이 식말이다. 근본을 숭상하고 이 말단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말단의 그 꼬리침, 말단의 그 흉흉함, 말단의 그 술수, 이런 것들을 다 폐지시키는 거죠. 왜? 근본을 항상 중시해야지 말단만 이익을 추구하고 하는 거, 자리를 다툼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거는 하차없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치국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그것은 바르게 해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걸 왕필이 이렇게 잘 풉니다. 입벽이 공말이라. 입벽, 벽 편벽된 거, 그런 것을 세운다?
아니고 여기서는 더 루이얼이라는 중국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왕필에 대한 최고의 또 해석가인데 이 벽이라는 거는 법이다. 한문 한자에도 벽법이에요 또. 그러니까 법을 세워가지고 공략하는 거예요. 이 말단을 공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르게 정치한다는 건 항상 법을 세우고 정치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를 세운단 말이죠. 법령을 세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말단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본분립, 근본을 세우지 못하면은, 예? 못하고 또 말단이 이게 천박하다면, 예? 예, 말단이 두텁지 못하면 민무소급이라 백성들은 어디에 이를 데가 없다, 갈 곳이 없다. 근본이 안 서면 백성도 우왕좌왕 이런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반드시 필지어 이기 용병이야. 바람 반드시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면 안 되니까 이래 저래라 해로 뭐 안 되니까 용병을 쓰고 무력을 쓰게 된단 말이죠. 왜? 승자의 세계에는 무력만한 게 없으니까 권자에 올라가려면은 무력 용병을 써야만이 되는 거야. 더군다나 춘추 시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은 돈의 위력으로서 뭘 한다고 하겠지만 하여간 그 당시에는 용병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오하이지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이 아느냐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천하 금기가 많아서 더욱더 가난하고 백성들이 이로운 것이 많아지면 국가가 혼란해진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기를 이로운 기물은 소위 이기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이다 할 때 바로 이기적인 거야. 이기적인 도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는 뭡니까? 자리 이타의 시대잖아요. 자기도 이루어지고 남도 이루어지게 하는 소위 윈윈 시대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잡으면 너는 죽어. 이게 바로 이기예요. 그런 것이 또 그런 것이 통해내요. 너 그렇게 통해요? 너그럽게 너그러워야지 그런 걸 너그럽게 봐주면 되겠어요? 예, 정말로 무사무위하는 게 아닌데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민강즉 국가약이라. 백성이 강해지면 국가가 약해진다. 직역하면 이상하잖아요. 백성이 강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나라가 약해진다. 예, 그런 것은 이 직역을 하면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백성들이 이기로서 강해지면 각각 자기도 무기를 가지고 병기를 가지고 모두가 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그냥 이렇게 억세지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평안하지 않고 맨날 취약해서 싸우는 거야. 대표적으로 주나라가 그랬잖아요. 주나라 말기 다 망하는 것도 춘추 전국 시대의 어떤 그 혼란상에 바로 이러한 직전에 모든 제후들이 다 군사를 가지고 그냥 완전히 약육강식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민이 강해지는 것. 우리 오늘날 의미에서의 민이 강해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러면 혼란이 된다. 그 다음에 민다 지혜. 백성들이 지혜가 많아지면 즉 교위생. 교모한 술소와 거짓이 생겨나고 거짓과 교모한 것이 위선이 생겨나면 사특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사악한 일들이 당연히 생겨나죠. 그래서 법령이 자장하고 도적이 많아지는데 그렇게 된 건 뭐냐? 입정, 바른 것을 좀 세워가지고 이 사특한 것을 없애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럴수록 용병들이 다 득세합니다. 인간의 이 지혜라는 게 잘못 가면 술수가 더 많아져요.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더 책략이 나쁜 쪽으로 더 많이 되고, 그래서 그 권자의 밑에, 폭군의 밑에서 그냥 아부해가지고 히틀러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작은 히틀러도 나오고 그런 것이죠. 그 밑에다 이렇게 머리를 좀 술수를 잘못 쓰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정의롭지 못한 거죠. 다기위 욕이치빈이라. 금기와 꺼리는 것을 많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돼요? 백성이 더욱더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가난하게 된 게 이게 수치, 부끄러운 것을
이 가난의 수치를 좀, 이 기와 위로서 가난의 수치를 좀 없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만, 이리 하지 말아라, 저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보더라도, 그 금기사항이 여전히 많을수록 백성들은 더욱더 가난해진다. 이 가난함의 수치를 없이 해보고자 이 욕은 뭐냐면 희망인 거예요. 금기와 이 꺼리는 것을 많게 함으로써 또 가난의 그 수치를 없애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꾸로 더욱더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은 더욱더 가난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 치잔 수치예요. 그 다음에 이기, 요기, 강국저야. 그러니까 그 이로움 그 기물로서 이 바라는 거예요. 강한 나라를 보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국가는 더욱더 더욱 유자녀 혼미해지고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기 같은 거 이런 거 쓸 생각을 아예 말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개사본이 치말이라 모두 근본을 버릴 사자예요.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두 어떻게 되냐 치차 이 지경에 이르게 된다. 나라꼴이 이렇게 된다. 근본을 버리니까 그래서 성인은 뭐 이렇게 나는 무의하려고 하니까 자화가 되고 고요함을 하려고 하니까 자정이 되고 무사함으로써 스스로 부해지고 무욕으로서 스스로 순박해지는 것에 대하여 왕필은 이렇게 섭니다. 상지소욕 윗사람이 하고자 하면 백성도 그것을 따른다. 바로 속히 따라가게 마련이다. 또 내가 아지소욕 유무욕 내가 바라건대 오직 무욕으로서 하고자 하면 백성 또한 역시 무욕하게 되어 어떻게 되죠? 스스로 순박해진다. 이 네 가지, 네 가지가 바로 뭐겠어요? 앞에 이 무욕, 또 위에 말하는 무사, 또 무의, 호정, 무사, 무욕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거죠. 이 네 가지는 숭본이 식마랴 근본을 숭배하고 숭상하고 말단적인 것 그런 것을 종식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상공 유석이 남았는데요. 자, 약간의 왕필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맛보겠습니다. 이정치국에 대해서는 이는 지야 이렇습니다. 이가 지극하다 혹은 이를 지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이야기하네요. 천사 정신지니라. 하늘은 이게 이제 어떻게 하네? 사역 사자잖아요. 뭔가를 하게 한다. 뭐뭐으로 하여금 정신 몸이 바른 사람이죠. 몸이 바른 사람으로 하여금 뭐 사시킨다. 이르게 한다. 유국 나라를 얻게 한다. 그렇죠? 여기서는 왕필하고는 좀 다르죠. 이정치국에 대해서는 이도치국이 중요하고 이정치국은 좀 한 수 아래를 왕필은 이야기했다면 하상국은 여기는 바르게 한 몸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역시 수양적이고 수신에 대한 상당히 그런 측면을 이제 또 강조해요. 그래서 이게 해석의 차이입니다. 천을 또 갖다 대요. 하늘. 그러니까 아직도 천명 같은 사상이 여기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나라 때만 해도 그래도 여전히 천명사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중용에서 천명지위성이라고 첫 구절부터 그렇게 나오니까 하늘에 부여한 바 그것을 성이라 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일단 하상공은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정치국은 좋은데 이기용병이라 여기서부터 틀어지는 거야. 이 기자라고 하는 것은 사자다. 기는 거짓이다. 술수죠. 그래서 천사사위지이니라. 하늘은 또 뭘 사떼고 위선된 사람 그러한 사람을 또 시켜서
사 용병이야. 그런 사람들이 용병을 일으키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이 도대체 뭐냐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천은 노자의 개념으로는 천지불이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성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는 바른 일을 하게 하고 나쁜 일을 하는 놈은 또 나쁜 일을 하게 냅둬. 야, 그게 좀 우습죠. 그러니까 천도 개념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편의 논문을 쓸 수 있어요. 이런 데서 우리가 하상공은 천을 이렇게 보는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좀 혼란스러우니까 우선 이 정도만 하고요. 이 무사치천하. 그래서 무사함으로써 천하를 얻게 된다. 이렇게 됐죠. 이 무사무이진 이게 이제 진짜예요. 예, 뭐 이거는 누구든지 왕필이든 하상공이든 할 거 없이 노자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사무이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사취 천하를 얻게 한다. 그래서 위지주, 주가 되게 한다.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최고 등급이죠. 무사무이 단계예요. 그러므로 오하이지 천하연자 어떻게 그것을 알겠는가? 2차 바로 그것을 안다. 이것으로 안다 할 때 이것을 하상공은 아까 황필하고 좀 다르죠. 2차 하면 다음 이러한 것들로 안다 이러지만 하상공은 뭐예요? 금야 이렇게 지금이다. now 오늘날 진티엔 혹은 present day nowadays 오늘날 이런 뜻이죠. 오늘날 돌아가는 꼴을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상공 푸릅니다. 오하이지 천의연재 여기서 천의를 말해요. 하늘의 뜻.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상공하고 하나님하고 기독교 하나님하고 좀 비교하면 상당히 좀 재미있을 수 있어요. 네. 천에 약간의 인격성을 부여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이 금일 소견지지야. 금일로서 오늘날 벌어지는 일로서 이렇게네요. 소견지, 소견 바라보는 바, 그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그렇죠? 예, 오늘날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하늘의 뜻을 어느 정도 미루어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천하는 그 뭐냐 여기서 천하의 금기사항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하는 무엇을 뜻하냐? 인주, 임금을 말하는 거야. 천하는 임금이다. 그래서 기휘, 꺼리는 것은 뭘 뜻하냐면 뭐 하지 말아라 방해하고 또 금지하는 걸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영번, 이 법령이죠. 법령이 막 번세하고 번잡해지면은 뭐가 생기냐? 간사한 것들이 생겨나요. 간사한 것이 생겨나서 그 법령을 살살 피해가려고 하면서 범법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금다 즉 하사라. 금령이 많아질수록 아래 백성들에게는 뭐가? 사기가 더 많아져요. 사기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상태고빈이라 서로 위태롭게 하면서 막 싸우고 다투니까 더욱더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달이기는 뭐냐면 이기라고 하는 것은 하상공은 뭐를 해석했냐면 권력, 권세를 말한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각각 제후나 막 그냥 민간들이 월권을 하는 거죠. 권세가 많아지고 자기의 분수 이상의 것을 하게 되면 시자, 즉 시자 현어목이라 보는 사람들이 눈에 그냥 눈꼴이 사나운 눈에 그냥 현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자기 분수 이상의 권력을 막 행사하고 말이죠. 특히 공자 때 더군다나 그렇지 않았습니까? 8일편에 보면은 8일무를 추는 거는 임금이나 출 수 있는 거예요. 88이 64, 64명이. 근데 그 밑에 있는 제후가 막 그냥 임금의 춤을 그냥 춤꾼들 대동해서 하고 이런 것이요.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들. 그러게 되면 막 눈이 막 어지러워지는 거고 청자호곡이 듣는 사람들은 귀가 그냥 미혹이 돼버리는 거고 상하불치냐. 위와 아래가 서로 싸우는 거죠. 다툼이 친해지지 않게 되고 그러게 되니까 국가가 혼란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기교한 것이 많아질 때 이때 인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사람들이라고 왕필은 해석했지만 일반 사람을 여기서 하상공은 인을 임금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 기교가 많아지면, 다시 말하면 통치자가 권모술수 기교를 많이 부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자 동시에 백리제후야. 먼 백리까지 미치는 제후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상공은.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임금이는 더욱더, 권력에 있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다 기교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각화궁관이에요. 그러니까 새기는 거죠. 서각, 판각,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궁전에 이런 것 저런 걸 화려한 볼거리를 많이 만든다. 그리고 조탁, 장복이에요. 조탁은 콕 탁탁탁 쪼아가지고 어떻게 장식하는 거예요. 문장을 의복에다가 막 어패 뭐 등등 하면서 막 화려하게 구슬도 옷구슬이든 뭔가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옷에 뭐 걸치는 거예요. 치렁치렁하게 다. 그래서 기물자기 이상한 물건들 그런 걸 막 다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은 하즉 화상해. 백성들은 위에 있는 권력자 내지는 지도자들 본받아서 막 따라서 그 밑에 있는 급수들도 식금 루옥이에요. 금으로 장식하고 옥으로 그냥 다 술을 놓고 장식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문수 채색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때 문은 막 문체 막 이게 문장이 아니라 뭔가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놓고 채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려하게 만드는 거죠. 의복에서도 그렇고 모든 장식물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날마다 더해진다, 번잡해진다 이런 거죠. 위에서 그렇게 하면 아래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령이죠 이거는. 여기서 화상국은 령을 안 쓰고 물이라고 써서 아주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법물자장. 그렇게 되면 법령이 아니고 법물. 이 법물이 뭐냐? 호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물건들, 진귀한 거,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보석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아주 또 독특한 해석을 보게 됐어요. 진호지물. 그래서 진귀하고 좋아하는 그런 물들, 자생, 창조. 아주 더욱더 빛나고 하는 것들, 뭐 표창장도 좋고 아니면은 뭐 장식하는 것도 좋고 훈장도 좋고 이런 것들 다 현저하게 드러나게 막 장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되냐? 농사는 피폐해지고 기한, 병지, 아주 굶주리고 춥고 배고픈 것이 아주 아울러서 이르게 되고 도적이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아주 그 귀한 물건들 보이지 말아라. 그 다른 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불상현이라고 하는 그 2장에서도 나오고 불현 가욕 욕망이 생길 만한 걸 드러내지 말라라. 그래서 뭐 도둑이 새끼지 않게 하라. 2장에서도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 성인은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사 아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다. 성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이 민자화 이것은 성인이 말하기를 수도 승천이 수도 승천 네 돌을 닦는 일, 그 다음에 하늘을 개성하는 일. 여기도 하늘 천자 나오죠. 그러니까 하상궁이 천은 여기서 천도를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소개작이라. 그래서 하늘의 천도를 따르고 그거를 고치려고 하지 않,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자화성이라. 그래서 백성들이 스스로 변화되고 또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또 호정이 민자정은 성인이 말하기를 내가 안정, 편안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니 또 불언 불교하니 말하지 않고 불언 또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민자자 충정이야. 백성들은 모두 스스로 다 충성스럽고 바르게 되더라. 그 다음에 요역은 바로 부역을 해서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징집을 해서 소집을 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백성들은 편안하게 자기의 업을
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백성들이 모두 부자가 된다. 상무욕, 내가 항상 무욕함으로써 그 화려하게 꾸미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게 되고, 복식을 함에 있어서는 아주 미미하게, 소박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스스로 수와 나를 따라 질박해진다. 이렇게 소박하고 질박한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성인 이야기하기를, 이 부분은 없어요. 원래 왕필본에도 없는 건데 하상공이 여기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무정이 민자총 이게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정한 마음으로서 하다 보니 백성들이 스스로 맑아진다. 그래서 수도진, 나는 도를, 그 참된 것을 닦으니까, 닦고 도의 진실함을 닦고 절거 육정을 제거하니까, 여기서 육정이라는 거는 오욕 칠정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청이다. 백성들이 수와 나를 따르고 또 어떻게 되느냐면 맑아진다. 오늘 왕필과 하상공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 비교하면서 봤는데요. 요약하자면 역시 노자는 무의이치의 사상을 강조하겠습니다. 누누이 노자의 그 38장 이후에는 보면은 덕경이잖아요. 거기는 노자의 정치 사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정치 사상의 핵심은 아까 이 왕필이 삽입한 이도치국, 도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정치국이나 이기용병은 좀 부족하다. 난동이 생기고 술수가 생긴다. 그래서 옛날에 관중이나 상한 같은 법을 가지고 엄격하게 다스렸죠. 그 후예가 바로 진시황의 바로 밑에 이사, 그런 물론 한비자도 있지만은 법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큰 나라를 뭔가 만들기는 했지만 진시황 오래 가지 못했잖아요. 역시 오래 가지 못했어요. 로마도 법을 가지고 강한 그 금령과 엄격한 걸 했지만 그 문화, 그 로마 제국 제망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의 그 평화의 정신이 로마의 그 권력과 무력보다 앞서는 서양사의 그 꽃이 그 예수의 그 연약한 한 몸, 불과 3년 그 짧은 생애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거 보면 이것도 로마나 진시황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정치국보다는 그것도 정도 아니에요, 사실은. 역시 이도치국의 무위의 단계, 저는 무위를 예수와 비교한다면 아가페와 비교를 한 장이 있어요. 무위를 기독교 정신에 한번 비유해 본다면 뭘까? 아가페라고 한번 일단은 비춰봤어요.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요 근사성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무위, 호정, 무사, 무역의 정치로서 우리 대선의 시대, 이 정치의 시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다시 한번 좋은 또 투표를 해야 좋은 지도자가 나오겠죠. 최고는 아니라도 차선을 뽑아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또 58장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